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5일 이번에도 한겨레 20일 단독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 시각 11월 24일에 파리의 한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때는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기 불과 나흘 전의 일인데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분초를 아끼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술판을 벌인 겁니다. 2030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면서 몇 시간씩이나 술자리를 가질 만큼 한가했는지 의문이 남는 대목인데요. 결국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헛된 낙관론에 빠져 판세 예측도 엉터리로 했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엉망으로 했으며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한겨레 20일은 프랑스 현지 식당과 복수의 5대 그룹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파리의 모 한식당 2층 단독룸에서 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강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소주와 맥주가 곁들여진 소주 폭탄주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일정으로 재벌 총수들은 수행원 없이 홀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한식당은 1994년 파리에서 문을 연 고급 한식당이며 홈페이지에는 간단한 전식부터 고급 회요리까지 음식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12월 12일 한겨레 20일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강모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 와서 저녁 식사를 했다며 2층 단독룸은 15명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술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얼마나 마시고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기업 측 관계자들도 윤 대통령과의 술자리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끝난 시간은 엇갈렸지만 결국 최소 2시간 동안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개최지 선정 투표를 하기 전이었고 윤 대통령이 파리에 머문 23일과 24일은 유치전을 향한 정부와 기업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때였는데요. 밝혀진 게 이 정도니 얼마나 해외여행을 핑계로 술을 퍼마시고 다녔을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러려고 해외를 돌아다니는 거겠죠. 국가의 지도자가 알코올 홀릭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유치위원회 민관 합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최태원 상의의장, 한덕수 총리,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그야말로 기업의 업무를 제껴놓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이재용 삼성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강모 LG 회장을 비롯한 많은 기업인들. 14일 저녁 한겨레 단독 기사로 지난 7월 발생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놀라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 쪽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 통화 직후 국방부는 사건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첩 및 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는데요. 이 모든 게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건 거짓말인 거죠. 전화통화 했잖아요, 지금. 네. 이 한겨레 보도가 맞다면 이첩하기 전에, 이첩한 후에 통화는 이야기가 됐었어요. 이첩한 후에 안보실 차장하고 사령관하고 통화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보도는 계속 있었는데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첩하기 전에 통화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이첩을 회수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도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 과정에 개입했다면
그러면 대통령실이 움직인 건 대통령의 뜻 혹은 지시 아니겠는가? 대통령 모르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알았다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 그거는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화가 날 뿐이지. 근데 이 수사 개입은 만약 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군 검찰이 이 대목을 수사하지 않았다. 그럼 특검해야죠. 전 이 사안은 특검거리라고 봅니다. 결국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인데요. 하지만 군검찰은 당시 통화와 관련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건데요. 매번 반복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패착과 경고망동으로 자행되는 불법적 행위, 그리고 이어지는 은폐는 결국 늘어나는 특검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지난 8월 2일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모 대령과 김모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모 대령은 지난 7월 30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자료를 달라고 직접 요청해 제출받은 인물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대와 사건 이첩 및 회수 시간대를 비교해보면 외압 정황이 보다 명확해지는데요. 한겨레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은 2일 오전 11시 50분에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1분 뒤인 오후 12시 51분에 김 대령이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는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그로부터 35분이 지난 오후 1시 26분에 김 비서실장이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통화가 있고 24분이 지난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나아가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수괴죄로 이날 바로 입건하는데요. 1시간 20분 후인 저녁 8시 40분경엔 박 대령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사건 이첩 당일의 사건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입건, 그리고 보직해임 논의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측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의심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사실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입을 맞춰왔던 가짜 알리바이가 깨져버린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특검만이 답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촉구합니다. 대통령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군검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검찰이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직후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사령관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하셔야 합니다. 집권 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